안녕하세요. 시네포커스 록사입니다. 오늘은 이성구 감독의 대표작 장군의 수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성구 감독은 문학을 영화한 문예영화를 통해 한국식 모더니즘 영화를 개척한 1960년대 중요 감독 중 한 명입니다. 이성구 감독은 젊은 표정으로 데뷔한 후 장군의 수염을 비롯해서 1월, 메밀꽃 필 무렵,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등 총 49편의 영화를 연출했습니다. 이성구 감독은 모더니즘 영화의 개척자답게 영화의 주제와 스토리보다는 시각적, 형식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연출 스타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성구는 문예영화에 특출한 재능을 가진 감독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의 대표작은 대부분 문학작품을 각색한 영화가 많습니다. 현대사회에 공존하는 봉건적 계급의식을 부각한 황순원 원작의 1월을 비롯해서 떠돌이 장돌뱅이들의 애환을 담은 메밀꽃 필 무렵이 바로 그것이지요. 특히 한국 근대소설의 백미인 이호석의 동명의 단편소설을 영화한 메밀꽃 필 무렵은 1960년대 중후반부터 유행했던 수많은 문예 영화 중 단연 최고의 명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원작인 단편소설을 1시간 40분 분량의 장편 영화로 각색하면서 감독은 소설에는 없는 새로운 캐릭터와 에피소드들을 추가시킵니다. 원작 소설이 장돌뱅이들이 나귀를 끌고 장터로 가는 길의 대화를 서정적인 문체로 단선적인 이야기 구조 안에서 그려낸 것에 비해서 영화는 허생원과 그의 첫사랑 분이와의 플래시백 에피소드를 추가하여 보다 풍성한 이야기로 변주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 영화에서 감처 역할을 도맡았던 박노식, 김희갑, 허장강 세 배우의 연기 앙상블과 분이 역할을 맡은 당대 최고의 탑스타인 김지미의 호연을 보는 것도 영화의 쏠쏠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1971년작 춘향전은 국내 최초 70mm 촬영에 스카라 극장에 입체 음향 장비를 설치하여 상영한 작품으로 유명한데요. 1971년 1월 설날 프로로 스카라 극장에서 단관 개봉하여 1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입니다. 신성일이 1968년 김수용 감독의 춘향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몽룡 역을 맡았고 문희가 춘향 역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는 필름이 소실되어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장군의 수염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안개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한국 영화의 모더니즘을 실험한 영화입니다. 유연목 감독의 오발탄과 견줄 수 있는 한국 최고의 영화로 평가하는 이가 많을 정도로 이성구 감독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대 필명을 날리던 문학평론가 이어령이 최초로 쓴 동명의 중편소설을 무진기행을 쓴 작가 김승옥이 각색했습니다. 이처럼 모더니즘의 일가견이 있었던 당대 최고 조합으로 탄생된 시나리오를 이성구 감독은 한국 모더니즘 영화의 대표작으로 완성시켰습니다. 장군의 수염은 전체적인 영화의 톤이 어둡고 이야기도 난해해서 흥행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보기 좋게 깨고 10만여 명의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게 됩니다. 매번 1960년대 한국 영화의 박스오피스 기록을 말하며 느끼는 건데요. 현재 한국 관객들의 감상 수준도 전 세계 관객들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을 자랑하지만 1960년대 당시 한국 관객들은 정말 문화적 교양이 뛰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짜여진 헐리우드식 스토리 구조도 아닌 어찌 보면 다소 난해한 영화 문법이 가미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는 것은 1960년대 한국 영화가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가늠하게 해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새로운 영상 언어를 통해 1960년대 후반 한국 사회 분위기와 인간의식을 표현한 장군의 수염은 특유의 미스터리 구성을 통해 현대인의 고독과 소외라는 다소 관념적인 주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제목에서 상징되는 것처럼 결국 획일화된 산업화 사회가 야기한 고립과 소외가 주인공 철훈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라고 영화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주제의식의 탐구는 영화의 새로운 모더니즘 형식과 함께 당시 한국 영화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한국 영화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장군의 수염의 미장센적 요소는 모더니즘 스타일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먼저 영화는 시민 케인을 연상시키는 미스터리 추리극을 통해 사진기자 김철훈의 의문의 죽음을 두 형사가 추적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장군의 수염은 단선적인 이야기 전개에서 벗어나 주인공의 죽음을 먼저 보여주고 주변 인물들의 증언을 통해 그 원인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내러티브를 구조화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주인공의 독백 내레이션으로 자아를 표현하는 형식도 인상적이고, 특히 주로 아버지 역할을 주로 맡았던 배우 김승호의 묵직한 형사 연기를 보는 색다른 재미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플래시백 구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미스터리 추리극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여주인공인 나신의 플래시백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사진 기자 친구, 누드 모델, 가족 등 여러 명의 회상 구조가 등장합니다. 또한 과거 속의 또 하나의 과거인 플래시백 인 플래시백 구성을 통해 한국전쟁의 트라우마를 연결시킨 설정 역시 매우 독특한 이야기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죠. 영화의 비주얼적인 측면 역시 기존 한국 영화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창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과감한 핸들드 카메라도 눈에 띄지만 무엇보다도 극영화 중간에 사용된 애니메이션의 활용이 파격적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주인공 철훈의 소설 장군의 수염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 장치로 사용됩니다. 장군의 수염이란 소설은 철훈이 끝내 완성하지 못한 미완의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철훈이 소설가를 만나서 자신의 소설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애니메이션이 등장합니다. 애니메이션은 정치 권력의 타락한 신경증적 놀이를 보여주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은 신동원의 작품으로 그는 한국 최초의 애니메이션 영화인 홍길동과 호피와 차돌바위 등을 감독한 한국 애니메이션의 1세대이자 아버지로 불리는 분입니다. 또한 주인공의 죽음을 둘러싼 형사들의 추리를 보여주는 장면에서 컬러로 촬영된 본편과 구별해서 흑백 화면으로 보여주는 이색적인 영상의 사용과 오프닝 장면에서 다양한 소품과 문자로 구성된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편집, 그리고 내레이션을 감정을 전달하는 장치로 사용하는 등 회화 이미지를 결합하는 몽따주 역시 매우 이색적인 영상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장군의 수염을 통해 이성구 감독의 모더니즘 영화 미학의 진수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상시대의 동인들의 작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